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오늘 오토캐드 시간은요, 천정도에 들어가는 조명 범례표 만들기 부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설명을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먼저 이 천정도에 들어가는 조명 범례표를 만들기 전에 이 조명 기구에 대한 종류를 먼저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스펙, 사이즈 등의 규격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정도 기준을 이제 정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설계를 할 때 우선 실무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큰 이제 호텔 공사를 할 때 작성했던 도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밑에 이제 범례표 천정도에 들어가는 조명에 관련된 범례표가 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확대를 해보면 조명 기호들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출력을 할 때 해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를 보면은 지금 범례표는 보이지만 기호가 어느 정도 크게 보이지만은 얘가 지금 굉장히 작게 지금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죠? 실제 사이즈를 적용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크기로 여기다 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실제 그 거리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그런 이제 스케일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무 도면에서는 실제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그리되 좀 더 이제 부분 확대 평면도라는 걸 만들어줘요. 부분 확대 평면도를 만들어주면은 조명의 어떤 크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큰 스케일이 있는 도면에 대고 큰 규모의 그 공사에서는 천 정도를 그릴 때 우리 조명 사이즈를 실제 크기하고 유사하게 작성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렸을 때도 얘가 조명의 기호가 좀 작게 보여서 안 보이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산업 기사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좀 크기를 A3 사이즈 크기로 좀 화면을 맞춰 놓은 거거든요. 실제 출력하면 한 요 정도 크기로 이제 나올 텐데, 지금 여기 조그맣게 제가 비교해서 보시라고 이제 그려놓은 애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작죠? 얘는 조금 큰데, 얘네들은. 그죠? 지금 같은 거를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같은 거를. 근데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요 정도 크기로 나오게 되면은 얘가 이 H자라는 글자도 이제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 선의 굵기가 또 있기 때문에, 출력될 때 굵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거의 점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도면에 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도면이라는 것은 해독이 가능한 도면, 해독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주는 게 도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자가, 이 보는 사용자가 이걸 도면을, 이게 해독이 불가능하다면 이건 도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명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은 도면을 설계를 할 때 좀 유두리 있게 좀 사이즈를 좀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아무튼 실제 조명 기호 등을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이런 기호, 이런 조명들에 대한 사이즈들도 대략적으로 제가 기준을 좀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런 조명 기호를 이제 만들 때, 조명 기호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이제 크기를 지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기준도 제가 어느 정도 잡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범례표에 이제 들어가는 조명 기호의 크기,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여기 적용된 크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범례표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크기도 이런 뭐 에어컨 이런 거 보면요,
좀 사이즈가 비교를 했을 때 좀 작아졌죠, 그죠? 점검구 사이즈라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크기를 좀 줄여서 우리가 법례표에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뭐 전부 다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어질 것 같은 것들을 한 예로서 설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조명, 매입등부터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우선 매입등을 제가 미리 좀 찾아 놓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딱 봐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매입등입니다. 자, 이 매입등을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옛날에 사용했던 이제 등 타입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걸 쓰지 않죠. 요즘에 LED 등을 또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얘를 이런 형태를 많이 적용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타공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이 원형의 크기가 거의 이제 사이즈가 이제 거의 규격이 거의 흡사한데 보통 이런 일반 매입등 같은 경우에 이게 규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어떤 것들은 한 120파이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한 150파이가 되는 것들도 있고 크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 좋으냐면 한 120 정도로 이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매입등 크기를. 자, 여기서 다른 조명 기구에 대한 이제 사이즈들도 이 매입등을 기준해서 이제 그릴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매입등을 기준으로 그릴 거냐면 제가 이 산업기사에 그려놓은 거를 보시면 지금 이 크기, 이 그려놓은 크기가 이 매입등 120파이를 지금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 크기가 가장 적당해요. 이 크기가. 이 크기보다 작게 들어가게 되면은 조명이 너무 작아서 도면 해독하는 데 있어서 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의 크기는 이 매입등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 나가시면 좋아요. 자, 아무튼 그건 조금 있다가 다른 등을 또 볼 때, 할로겐을 좀 볼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이 매입등의 실제 사이즈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그리도록 할게요. 자, 120파이로 이제 그리라 그랬죠. 그래서 120파이로 원을 그려 주시고요. 그리고 옵셋을 해주세요. 20만큼.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랭덴 중심선들이 튀어나오게끔 정리를 해주셔야죠. 이 길이는 이, 이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해주시면요, 20mm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20mm, 20mm 정도. 이 정도 이제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이중선으로 그렸냐면 어떤 데서는 매입등을 이렇게 표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서는 뭐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조명 기구가 요즘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모양이 또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좀 체계를 잡고 설계를 해주게 되는데 항상 이제 뭐 매입등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중선을 그리느냐 이제 안 그리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두냐면 천정에 이제 매립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매입등 같은 경우는 저는 이중선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직부형이라는 게 있어요. 천정에 그냥 부착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단일선으로 그립니다. 이 부착형 등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건 직부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방등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천정 부착형이에요. 그래서 직부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등들을. 그래서 이런 등들은 저는 등기구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이 등기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선을 이렇게 하나로 표기를 해서 설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두고 저는 이제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설계 통칙에서
이 조명의 기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통칙을 두고 이렇게 기호 형태를 잡아놓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호의 형태들을 보면요, 어떤 데서는 정보가 또 조금씩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설계를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설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조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때그때마다 뭐 이 타입들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씩 기본 형태에서 이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다르다고 이제 보셔야 된다고 어, 다르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죠.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라든지 뭐 이런 책에 나온 정보들이 조금씩 이제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입등을 기호로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는 애는 뭐냐면 이제 방수형. 우리가 이제 뭐 욕실에 들어가는 등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입형으로 이제 방수형으로 이제 써줘야 되기 때문에 기호 형태를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자, 안쪽에다가 해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다가 솔리드 해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수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색상이라는 이런 것들은 표현을 안 했는데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처음 그리실 때 얘는요 0번 도면층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 중심선 같은 애들은 빨간색하고 센터로 적용을 시켜주세요. 여러분들 이 조명 기구에다가 왜 중심선을 표시하냐면요, 어, 도면을 중심선을 표시를 등기구에다 해주는 이유가, 시공을 할 때 이 등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전선을 천장에서 빼놔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선을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천정도에다가 이제 등기구 위치에 대한 치수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제 시공을 할 때, 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 위치에다가 이제 전선줄을 빼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선을 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는 이제 블럭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죠. 그냥 좀 귀찮으니까요. 저는 이제 빠른 블럭 만들기로 만들어 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럭화 시켜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얘는 좀 다시 분리해서 다른 애들도 얘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자, 얘를 복사해서 또 매입등 아까 뭐 얘기 드렸는데 안에다가 해치만 솔리드 해치만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방수형 이제 매입등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할로겐. 자, 할로겐은 일반적으로 일반 매입등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애들이 매입 할로겐입니다. 지금 이 등기구 같은 경우는 이 할로겐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애거든요. 방향성 이제 매입등인데, 이 파이수를 보면은 9cm, 즉 90mm라는 이야기예요. 90파이. 훨씬 작죠. 이 90파이 정도로 그리면요, 얘가 여러분들 이제 실내 건축 산업기사를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작게 나와요, 얘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하면 얘가 거의 점처럼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모양을 이제 알아볼 수 없는 크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크기를 제가 어느 정도로 잡을 거냐면, 우선 매입등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그리시는 게 좋기는 한데, 조금 그래도 이제 매입등이니까 이 사이즈를 100 사이즈 정도로 좀 줄여서 그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도 할로겐이면 좀 작게 표현이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100파이로 그려 놓으시고 똑같이 20으로 옵셋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문자는요, 이 원
원 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도면에서 얘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우선 원 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가 넣을게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크기를 원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60이니까 얘도 한 60 정도로 잡아버릴게요. 60을 해서 넣으려고 했더니 조금 크네요. 조금 줄일게요. 얘를 좀 센터로 정확하게 놓겠습니다. 저스티파이에서 미들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 정도 이제 크기로 우선 넣을게요. 자, 얘 크기가 한번 도면에 한번 넣어보고 제가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정도 크기예요. 지금 보면요, 되게 작죠, 얘가. 출력했을 때 이 형태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좀 더 키워셔야 돼요. 그런데 H자가 글자가 여러분들 이 문자가요, 이런 기호 글자 같은 경우는 한 1.5 크기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1.5에 이 도면 배척에 따른 이제 크기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 크기가 지금 실내 건축 산업기사 같은 경우 보통 50 축척으로 나와요. 50분의 1 축척으로. 그래서 1.5에 50배를 하면 얼마죠? 1.5 곱하기 50을 하시면 75 크기가 나오거든요. 얘가 작죠. 굉장히 작아요. 얘 출력을 하면요, 거의 알아볼 수도 없는 크기예요. 한 75 크기는 최소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글자만 키우면 안 되냐? 왜 이 글자만 커지면 안 되냐면 이런 애가 나중에 이 선 굵기도 있어가지고 이 라인하고 이렇게 막 겹치고 그러면요, 이 기호 형태가 굉장히 좀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 볼게요. 꼭 얘가 없는 것처럼 얘하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만약에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 얘하고 거의 나중에 출력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죠. 얘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크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5에 이 원 크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그러면 자, 얘가 아까 100 크기였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이제 20으로 옵셋 했고요. 그러면 지금 다시 보면은 매입등 크기하고 그냥 똑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 얘도 이렇게 너무 작게 하게 되면 이 도면의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이 매입등의 크기를 조금 크게 가시던지 구분을 좀 이제 사이즈를 구분을 해주시려면, 그러면 이 매입등의 크기를 한 150까지 키우셔도 돼요. 150까지 150 150까지 키우고 여기는 또 해치를 솔리드 해치를 넣어주고요. 150 파이죠. 얘는 또 지워버리고, 자, 다시 그릴게요. 120 파이짜리로 옵셋을 20만큼 옵셋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H자, 아이고, H자는 그냥 놔둘 걸 그랬네요. 자, H자가 한 75 크기 정도가 이제 돼야 되겠죠. 자, 75 크기에 좀 살짝 겹치네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겹치게끔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키울게요. 120파인데 원의 크기를
15만큼 옵셋을 할게요. 딱 들어오게.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은 도면에서 얘가 해독이 가능한 이 크기 정보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얘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벽 전시관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트라이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일형이에요. 레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얘가 레일 없이 그냥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은 일반 이제 부착형 스포트라이트고 얘는 레일이 달려 있으니까 레일형 스포트라이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레일형은 또 이게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그리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120파이에서 이제 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명의 크기를 120파이를 최소 사이즈로 보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기사, 실내건축 산업기사를 하실 때, 실무에서 하실 때는 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실무를 생각하지 마세요. 실무에서 할 때는 우선 여러분들 조명 사이즈는 실제 사이즈하고 똑같이 유사하게 작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사하게 하시더라도 도면에 해독을 위해서 사이즈는 조금 유도리 있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쟤는 폴리곤으로 사각형으로 그리세요. 사각형으로 외접하게 그리신 후에 얘를 로테이트로 45도를 회전시켜 주세요. 그리고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트림으로 제거해 주시고 이 안쪽에 있는 선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해치를 자, 이런 부분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빛이 나가는 이제 방향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화살표라고 생각해서 이쪽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빛이 나가는 방향은요,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빛이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스포트라이트 레일형 같은 경우는요, 자, 물론 레일 사이즈가 이 두께가 아까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두께가 한 20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0mm. 길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뭐 길고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이는 그냥 적당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길이는 적당하게 우선 저는 한 200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20으로 그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CAD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폴리곤 도형들에 있어서 이제 중심점을 쉽게 잡을 수 있죠. 20은 너무 작네요. 조금 이제 늘릴게요. 한 50을 조금씩 더 양쪽으로 늘려주겠습니다. 이 길이는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한 20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사실 얘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 레일 크기를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할 때 눈대중으로 그려요. 사실 눈대중으로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세요. 사이즈 한 여기를 20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길이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대충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부등 센서형, 얘가 이제 현관에 들어가는 애인데요. 현관에 들어가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관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매입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직부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매입형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또는 그냥 일반형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현관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제 등 타입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이제 표식을 달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또 한번
좀, 좀 심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따로 또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선 여기서는 이제 직보형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S자를 넣어줬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이 형태가 이 소방에서 쓰이는 형태예요. 감지기. 여러분들 연기 감지기 있죠? 센서. 그 연기 감지기가 바로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이제 쓰면은 또 안 되겠죠. 소방에서 쓰는 기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 고려해서 또 작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제 직부형인데 이제 센서형이라고 해서 제가 S를 이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얘를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중선으로 해놓고 또 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표기 방법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산업기사 보실 때 분명히 감지기 넣어야 되거든요. 이 형태를. S자로 바꾸고요. 자, 얘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서 이렇게 도형을 기호를 이렇게 만드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상관없습니다. 기호의 구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그 형태를 알아보고 형태가 똑같지만 않으면 돼요. 타입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직부형인데 이제 센서 등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뭐 매입형 센서 등이다 하면 매입형으로 이렇게 또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부등. 이제 방등이에요. 얘는 아까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애가 되겠죠. 근데 사이즈를 보면 얘가 또 500에 500짜리예요. 굉장히 크죠, 방등이. 근데 또 사이즈가 또 600에 600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이즈는. 그래서 여기서는 저 사이즈대로 그릴까요? 500에 500으로. 500. 뭐 600에 600으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이고. 그리고 튀어나오게. 아이고 너무 짧죠. 조금 더 튀어나오게. 크기에 비해서 좀 튀어나오는 길이가 너무 짧아서 조금 더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방등도 뭐 매립형이 있어요. 매립형일 때는 얘를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호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샹들리에. 샹들리에는 우선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런 애들을 샹들리에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또 모던 타입으로 또 이제 많이 또 디자인 쪽으로 많이 또 이렇게 변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클래식한 타입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로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지금 여기서 좀 작게 그렸는데, 자 사이즈를 보면 샹들리에가 좀 그 펜던트 크기가 좀 커요.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아까 이제 사진을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이 사이즈가 이렇게 700파이, 얘는 사이즈가 또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크죠. 700파이. 600파이짜리도 있고 뭐 500파이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00파이짜리가 또 있기도 하고 굉장히 사이즈는 다양한데 여기서는 한 500파이 정도로 그릴게요. 500파이 정도로. 방등하고 좀 이제 비슷한 사이즈로 그린 거죠. 뭐 600파이로 그리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자,
튀어나오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원들이 있죠. 얘는 사이즈를 한 요정도 크기로 한 100파이로 그려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레이 사용해서 개수는 뭐 6개만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8개 넣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얘를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해야 되겠네요. 자, 뭐 얘처럼 이렇게 뭐 중심선을 뭐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상관없는데 넣어볼까요? 로테이트 복사 로테이트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얘는요, 사이즈를 이렇게 좀 작게 그리지 마시고 크게 그리세요. 크게 그리시고요. 중심선까지 같이 복사를 해올게요. 자, 문자만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문자만 CH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펜던트. 이제 펜던트는 이제 여러분들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줄이 달려서 매달린 등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펜던트라고 해요. 아까 분명히 찾아놨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펜던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이 쭉 매달려서 등기구가 달려 있죠. 얘도 보면 사이즈가요, 매입등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커요. 그죠? 여기 이제 실제 사이즈가 340파이 정도 되는데 실제 조명 한 300파이 정도로 그릴게요. 저는. 쟤도 사이즈들이 또 다양하겠죠. 조명 등기구 디자인에 따라서. 자, 한 300파이 정도 그렸습니다. 띵띵띵. 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해주시고 문자 P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글자 크기는 똑같이 해주세요. 바꾸지 마시고. 어떤 건 글자 크기가 크고 어떤 건 글자 크기가 작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도면에 들어가는 이 글자 크기는 일률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 크기가 들쭉날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벽부등. 자, 벽부등은 벽에 붙어 있는 부착형 등을 뜻하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이 이제 벽부등이죠. 뭐 모양이나 디자인들은 또 다양하고요. 얘를 보면은 뭐 얘가 지금 한 270파이 정도 조금 큰 애죠. 벽부등은 이렇게 좀 크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사이즈는 매입등 크기로 그려주시면 돼요. 매입등 크기. 그래서 얘를 복사했을까요? 매입등 크기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B라고 주시고요. 이 브라켓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라고 써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T자 형태로 라인을 좀 그려주세요. T자 형태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얘 기호를 배치하실 때 여기가 이제 벽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서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브라켓, 벽부등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 표현 방법을 볼게요. 형광등. 이게 잘못 그렸는데. 자, 형광등. 형광등은요, 사이즈가 이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형광등 여러분 다 아시죠? 형광등 뭐 옛날부터 있던 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형광등이죠. 이런 애들이 이제 등기구가 있고요. 이게 형광등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이 램프가. 아, 번개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자, 이런 이제 형광등의 사이즈는요. 사이즈를 제가 어디다 이제 받아놨는데,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260, 32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설계를 할 때 1200, 300 이렇게 끊어서 그냥 그리거든요. 근데 형광등의 사이즈는요, 또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320으로 이렇게 잡았고 여기 1200으로 잡는 1260으로 잡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런 사무실 천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텍스 천장이 사이즈가 이 폭이 3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텍스 천정을 고려해서 얘가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형광등에 따라서 이 텍스의 마감의 어떤 사이즈가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형광등 사이즈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또 이 등기구의 사이즈가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또 옛날 이런 형태는 요즘 거의 쓰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보통 잘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릴 일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그리는 걸 볼 텐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자, 형광등 이제 실제 사이즈 아까도 보셨겠지만 1200에 이제 300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1200에 300으로 그립니다. 그냥 요만해요. 근데 아까 이제 봤던 사진은 2구짜리예요. 2구. 얘가 2구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1구짜리도 있잖아요, 우리. 1구짜리는 얘 반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한 150으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가운데다가 원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원. 이렇게. 그리고 센터 라인 또 표시해 주시고요. 센터 라인 표시.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2구짜리는 얘를 이제 복사해서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2구짜리를. 그리고 형광등이 사이즈가 1500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얘도 좀 크기가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보릭. 여러분들 파라보릭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명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본 거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조명의 종류가. 자, 파라보릭은 또 어떻게 생긴 조명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사진 보여드리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조명이에요. 사무실에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조명 형태인데요. 길쭉한 것도 있고 사각형 타입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각형 타입을 보면 사이즈가 600에 600. 근데 뭐 500에 500짜리도 있고 그래요. 사이즈가 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600에 600으로 그리시던 500에 500으로 그리시던 실제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설계를 할 때 제품 사이즈를 정해놓고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긴 힘들어요. 사실 이 스펙을 좀 나중에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그때 또 이제 바꾸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기호의 형태로서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600에 600으로 그리시던 500에 500으로 그리시던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00에 50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는 한 20 정도 옵셋을 해주고요. 근데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선은 해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해치를 유저 디파인으로 하셔서 더블 타입으로 간격은 50 정도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셋 오리진으로 시작 위치를 딱 끊어줄게요. 잠깐만요.
얘가 또 딱 끄니까 여기 남는 부분이 있는데 남는 부분이 없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46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한 8등분만 할게요. 아이고. 460 나누기 8. 그러면 57.5 정도가 되네요. 자, 이렇게 딱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길쭉한 거는 또 길쭉한 형태대로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잡아서 그리시면 됩니다. 실제 사이즈하고 뭐 비슷한 유사한 사이즈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간접등이 있어요. 이 간접등 같은 경우는 P라인에서 굵기 주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굵기를 자, 간접등에 대한 조명 기구를 좀 먼저 또 보여드릴게요. 이 T5 등을 또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간접등을 설치하는데 이 길이는 막 600짜리도 있고 900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1200짜리도 있고 또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딱 끊어서 그리진 않고 이렇게 히든 선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보통 한 요즘에 T5가 굉장히 또 작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 20파이 정도? 20파이 정도 큽니다. 한 10파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얘를 그리실 때 10파이 정도면 도면에서 굵기가 그렇게 많이 굵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40파이 정도로 30파이나 한 40파이, 한 30파이로 끊어서 굵기를 주는 게 좋을 거예요. 도면에 그리실 때 P-에디트에서 굵기를 30파이로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선 종류에서 히든 있죠? 히든으로 표현을 해버리세요. 히든. 아이고, 아이고. 원래는 이런 창이 안 뜹니다, 여러분들. 히든으로 얘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LTS가 지금 너무 작게 잡혀 있어가지고 자, 이 LTS 값은 여러분들 또 도면 적용 상태에 따라서 또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간접등은 이렇게 굵은 히든 선으로 이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히든 선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2점세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마다 조금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 기호를 정리해서 쭉 그려봐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등기구는요, 도면에 표현할 때 해독이 가능한 크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도면에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산업기사 시험을 보실 때는 대부분 50분의 1 스케일로 나오기 때문에 120파이 정도를 제일 작은 크기로 기준 잡아서 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을 제가 이제 각각 그렸는데 이 기호의 형태가 대부분 이제 많이 쓰는 형태들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씩 이제 제가 변형을 한 것 뿐이거든요. 하도 조명의 종류가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호 만드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 표 만드는 건요, 여러분들 뭐 선으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선으로 이제 그리시면 되고, 자, 표 만드는 것까지 이제 좀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제가 이제 50배로 이제 도각을 키워가지고 이제 도면을 좀 안착을 시킨 거예요.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분의 1 축척으로 지금 작업을 해놓은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기호를 범례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자, 이 기호가 이 크기를 그대로 한번 제가 가져가 볼게요. 크기를. 자, 한 요 정도 나오거든요. 이 크기를 그대로 여기에다 다 넣으려면 또 이 범례 크기가 또 너무 되게 커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범례에다 넣으실 때는 이런 애들은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뭐 이런 애들도 뭐 무난하게 이제 다 들어가니까 이런 애들도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얘도 좀 크다 싶으면 얘도 좀 사이즈를 줄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 블럭으로 꼭 만들어 쓰세요. 범례 표현 넣으실 때는 얘를 좀 반으로 줄일까요? 아, 이거 너무 줄였다. 아, 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상관없어요. 범례표에다 넣으실 때는 사이즈를 좀 줄이셔도 돼요. 도면에서 알아볼 수 있는 크기만 나오면 되거든요. 얘도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줄여서 넣는 거죠. 이 있는 그대로 이 사이즈를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표 만들 때 여러분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딱 좋은 사이즈니까, 최소 사이즈니까 이 사이즈를 기준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이즈를 건들지 마시고, 조금 크게 그려진 애들을 좀 살짝 줄여주는 거죠. 반 정도를. 살짝이 아니라 반 정도 줄여버리세요. 이 정도로. 근데 얘네들보다 좀 이제 크게 보이긴 하죠. 그리고 뭐 설비 부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전건구나 뭐 에어컨 이런 애들을 그냥 그 큰 상태로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사이즈를 줄여주는 거예요. 범례표에다 넣으실 때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얘네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호가 얘가 지금 150파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칸 크기를 얼마로 해주시면 좋냐면 300으로 잡아주세요. 300. 얘 기호가 하나 이제 들어가는 크기를 300으로 보시면 됩니다. 옵셋을 300씩. 저는 지금 복사를 쓰고 있어요. 옵셋을 하지 않고. 옵셋을 하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얘도 자, 기호가 들어가는 크기가 적당하게 좀 나올 수 있게. 그다음에 내용 적는 곳. 그다음에 수량 적는 곳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를 한번 이제 넣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칸 하나에 좀 거의 꽉 차죠. 들어가긴 하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너무 꽉 차죠. 이런 애들은 칸을 그냥 두 칸을 써버리세요. 이런 애들은 꼭 하나에다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두 칸으로 이렇게 써버리세요. 그러면 조금 크기가 커져도 돼요. 여기서 이런 애들은 그냥 들어가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쭉 배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배치는 좀 중간 배치로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범례표를 만드시면 돼요. 시간상 얘를 다 만들려면 저도 좀 강의를 좀 이제 너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좀 다 그리기가 좀 귀찮네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제가 거짓말 안 하는데 지금 새벽 4시 9분입니다. 4시 9분입니다. 보이시죠? 네. 제가 왜 이렇게 또 이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찍어서 올리냐면 학생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이 범례표를 어떻게 그리냐고 또 하셔가지고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아 아무튼 여러분들 잘 되는 게 저는 좋으니까, 잘 되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 좋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한번 뭐 불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뭐 내일 뭐 늦잠 자야죠.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도면 설계하는 게 굉장히 또 복잡하고 입문하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었는데 도면 설계를 또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 나가니까 이런 거 너 내가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힘든데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은 좀 버려 두시고 우선 시작을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요령도 생기고 스킬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좀 작도를 해 나가면서 좀 설계를 또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